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김건희 7시간 45분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16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통화 녹취록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힘당과 일부 극우 보수 언론에선 별일이 없다는 듯 별 내용도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오히려 김건희를 걸크래시라고 추켜 세우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별게 아닙니까? 하여튼 반응 별로 안 좋다고.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아이고,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지금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면 그래도 신선하잖아. 아이, 본인이 오고 싶어 했어. 근데 계속 자기 좀 그러려고 한 거지. 왜 안 오고 싶겠어? 여기가 자기 그건데. 먹을 거 있는 잔치판에 오는 거지.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미투 터지니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빨리 끝났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히 이런 데서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이건 누님이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방송 전 얼마나 필터링하고 또 필터링했는지 공개된 내용의 수준은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다음 주 추가 공개를 남겨두고 있고 또 공개된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김건희의 사고방식과 인식 수준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흡사 최순실을 보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부인이 아닌 상황으로 군림하며 윤석열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대선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짐짓 이것만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캠프에 쓸만한 사람이 없다. 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없다. 우리는 안희정 편이다. 체코에 셋이 여행 갔다. 도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도 없이 오로지 자신과 대선 승리라는 유불리로 모든 사안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박근혜 탄핵은 보수가 시켰다. 안희정이 불쌍하다는 등의 발언은 그가 아무 생각 없는 동네 아줌마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줬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이거였는데요. 제가 집권하면 말 안 해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이 대선 후보이며 자신이 즉 대통령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도 내가 마음대로 하니 정권은 내 거라는 거죠. 이 결정적 발언이 최순실 시즌2의 예고편인 겁니다. 이 인터뷰 왜 이렇게까지 여러 번 응했을까? 근데 한 50여 번 6개월에 걸쳐서 근데 이번 이게 이제 MBC 스트레이트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뭐 해명짓다 하는데 이 인터뷰는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설득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명수 앞에서 자기 과거의 의혹들을 해명하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첫 통화하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계속 우리 편으로 넘어오라는 얘기.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일부 보도하긴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등장하는 겁니까? 아예? 그럼요. 두 번째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내내 MBC가 보도한 이외의 회유 내용도 있나 보죠, 계속해서? 그렇죠. 많아요. 그 내용이 제일 많은데 일단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명수 기자를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의 소리가 많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정대 때 그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분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쪽 정보를 빼오려고
이명수를 설득하는 과정의 대화다. 그러니까 동상 누님하면서 대화가 그렇게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공개된 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는 오히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역이용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요. 고의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 기자에게 자신이 알던 사실이 거짓이라는 암시를 준 거였는데요. 그래서 줄리 의혹, 검사 동거 의혹, 유럽 여행 의혹 등 다양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건희는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모님도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네.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괜찮아, 상관없어. 오히려 사진 내보면 더 좋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 다 무슨 미러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그간 부인해오던 양재택 전 검사와 유럽 여행 간 걸 인정한 거죠. 양 전 검사, 자신의 어머니 최은순과 함께 3인이 유럽 여행 패키지를 이용해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이는 김건희의 결정적 실수가 되고 마는데요. 이미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는 최은순 씨의 기록만 확인됐고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의 출입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KBS 시사기획창의 홍사훈 기자가 확인해준 내용이었는데요. 자신이 스스로 자백해버린 셈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기록은 누가 지웠을까요? 당시 출입국 사무소 본부장은 윤석열의 40년 친구 석동현 검사였습니다. 그 검사가 뒷배 뇌물을 받고 뒷배를 봐줘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 아, 소송 과정에서. 예. 예. 이거 뇌물 가운데 하나가 예. 이 김건희 씨 모녀랑 이제 양 검사랑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막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출입국 기록을 그때 이제 확인해 봤는데 예.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출입국 기록이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장모 최 씨는 출입국 기록이 나왔는데 그 당시 재판부에서 2번을 요청을 했대요.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예. 근데 김건희 씨랑 이제 양모 검사 출입국 기록은 아예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호. 그냥 출입국 기록이 사실 이거 이상하긴 하지만 안 나왔다라는 예.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확실히 안 나온 거는 맞고요. 그렇죠. 예. 2번을 했는데 예. 뭐 한 번은 그러니까 아예 안 나왔고 예. 2번째 요청했을 때는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한 2012년부터 정도는 다시 또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전이 필요한 건데 예. 그 이전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MBC에 제보한 서울의 소리는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개되지 못한 통화 내용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는데요. 서울의 소리는 16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방송이 끝난 직후 2분 32초 분량의 통화 녹음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유튜브 매체에 대해 김 씨가 밝힌 심경과 윤 후보의 손에 적힌 왕자로 커진 무속인 의존 논란에 대한 해명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나. 내가 더 세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내가 더 잘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 예. 그리고 그거 어설프잖아. 그 무속인이 하면 뭐 부적이나 이런 거지. 누가 손에다 그렇게 써줘. 아유 진짜. 예. 이 발언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해당 발언이 공직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중요한 발언이라고 판단해 방송을 준비했던 만큼이나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자신에게 부정적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김 씨는 추가 공개 영상에서 언론 보도로 촉발된 학력 등 위조 논란에 대해 서울의 소리가 원흉이라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긴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웃음 섞인 농담 조이기는 했지만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고 발언할 때는 명확했는데요. 김건희의 발언이 오싹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줄리 의혹 증언자를 최초로 실명 보도한 열림공감TV에 대해서도 거기는이라고 말을 흐리며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말했는데요. 김건희는 또 윤 후보 손에 적혀있던 한자 왕과 관련해 주변에 나이 드신 분이 완전 지지자인데 떨지 말라고 거기에다 맨날 써준다라며 매번 거절할 수 없어 쓰고 갔는데 무슨 무속인이에요 라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무속인이 하면 부적이나 이런 거 주지 누가 손에다 그렇게 써주냐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는 우리는 그렇게 무속인 안 만난다라며 그 이유로는 내가 더 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건희는 거듭 솔직히 내가 더 잘 알지 무슨 무속인을 만나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화의 맥락을 짚어보면 이 또한 이명수 기자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역공작으로 느껴졌는데요. 무속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 거죠. 거기에 자신이 영험한 존재라고 한 발언까지를 더해보면 결국 윤석열 손바닥 왕자는 김건희가 쓴 게 아닌가 하는 의혹만 더 커졌습니다. 종합하면 결론은 이런 거죠. 꼭두각시 윤석열 뒤에 상황인 김건희, 윤석열을 찍으면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거를 내가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에 적응을 좀 하게. 아니 우리 저기 명수 씨 말이 너무 많네. 한번 와서 좀 우리 몇 명한테 좀 그런 거 좀 캠프 좀 구성할 때 좀 그런 거 좀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몇 명한테 좀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좀 룰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좀 캠프 정리 좀 하게. 우리가 되면 명수 씨는 좋지.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원래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